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이름은 간근수라고 해요. 요즘은 하숙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학가에는 하숙집이 덜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하숙집 딸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랑 엄마는 할머니 댁에서 살았어요. 외가는 서울에서 먼 지방이기도 했고 할머니 댁은 할머니 혼자 살기엔 꽤 넓은 집이었어요. 외아들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욱 허전하셨을 할머니가 엄마에게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와 할머니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댁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아주 낡은 옛날 집이었지만 안마당도 있고 방도 여러 개 있었어요. 엄마는 그 집에서 하숙을 치기 시작했죠. 엄마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방 하나는 도배도 엄마가 하느라 몸살까지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하숙이라고 커다랗게 써붙이고 나니 정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세 식구 단출하게 살았던 저였기에 집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게 그저 좋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댁에서 하숙을 하려고 한 건 할머니 댁이 대학가에 있었던 덕분이었거든요. 그러니 늘 저희 집에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같이 살았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큰 솥에 밥을 짓고 국도 늘 커다란 곰솥에 끓였죠. 반찬도 뭐든 접시 가득 넉넉하게 만드셨으니 저는 항상 온갖 음식 냄새를 맡으며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가보면 벌써 일찍 일어난 언니 오빠들이 밥을 먹으며 은수 이제 일어났니? 하며 아는 척을 해줬어요. 할머니는 안마당에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시면서 거기서 기른 푸성귀들로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셨고 하숙생 언니 오빠들도 할머니의 텃밭에서 나오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시절의 풍경이 하나하나 다 기억날 정도로 저는 그 시절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 할머니의 손길은 곧했을 것이나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셨을 거예요. 두 분 다 항상 웃고 계시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엄마를 도와 하숙치는 일을 도왔고 제가 한 몫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자 엄마는 근처 식당 일까지 하시며 알뜰살뜰 돈을 모으셨으니 저도 그런 엄마를 보고 배우며 자랐죠. 남편은 저희 집 하숙생이었답니다. 너무 빤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한 집에서 매일 보며 가족처럼 지내니 연애 감정이 생길 수가 있나 싶으면서도 그렇게 늘 가까이 보는 사람이니 연애 감정이 자연스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요즘은 하숙집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는 저와 남편 같은 케이스가 꽤 많았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할 때만 해도 하숙집이 많이 없었긴 하지만 삼시세끼 밥까지 주는 하숙집이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것보다 싸고 저희 집이 주변에서도 싼 편에 속하는 하숙집이었기에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그러니 엄마는 그런 학생들을 더 잘 챙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뜰살뜰 사시면서도 먹는 데는 돈을 안 아끼고 마음으로 대하셨죠. 때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하숙집을 계속하셨던 것인데 남편은 그런 저희 엄마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그냥 엄마라고 불렀고 고향의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서울 엄마라며 저희 엄마를 친근하게 부르며 어버이날이나 엄마 생신 같은 날도 잘 챙겼어요. 그런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 3학년일 때 남편 부모님 사정이 아주 어려워지셨거든요. 남편은 엄마만큼이나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운 얼굴로 엄마 앞에 앉아서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이번 달까지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어디 가? 그게 고향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셔서요. 당장 하숙비 형편도 안 되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휴학하려고요. 아유, 저런 어떡하니? 아유, 어떡해. 휴학하고 그럼 고향에 내려가려고? 그래야죠. 고향에 내려가도 제가 지낼 방이 없으니 어디 숙식 제공되는 공장 같은 곳을 알아보려고 해요.
세상에, 공부만 하던 애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려고. 에이, 엄마도 참. 제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몸이라는 거 잊었어요? 아이, 하면 하죠 뭐. 아무리 그래도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군대 다녀온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또 휴학이라니. 내가 아까워서 그래. 저도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등록금이랑 하숙비 모이면 바로 올라올게요. 올라올 수 있게 되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제 방 빼놓으셔야 해요. 얘는 그거야 당연하지 말이라고 하니. 아유, 그나저나 서운해서 어떡해. 네, 그동안 엄마 덕분에 서울 생활 낯설어 할 겨를도 없이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저도 많이 아쉬워요.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등록금 빌려주면 안 되겠니? 네? 아유, 엄마, 그게 무슨. 하숙비야 뭐 까짓 것 그런 건 안 받아도 그만이지 뭐. 등록금 내가 빌려줄 테니까 휴학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갚아. 아휴, 엄마, 그렇게 아끼면 모은 돈을. 은수도 밑에도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아낀 덕분에 내가 모은 돈이 좀 있긴 하잖아. 은수 공부시킬 돈 되니까 걱정 마. 그래도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아요? 너는 누가 그냥 준대니? 갚아. 나중에 갚으라니까. 한창 공부해야 할 때 놓치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명색이 서울 엄마 아니야? 아유, 엄마가 아들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뭘. 엄마, 저 제가 정말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마음 두고두고 평생 갚을 거예요. 이만한 일로 사나이가 우는 거야. 지금 그 마음 잊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알겠니? 남편은 꽤 수제 소리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늘 기특하게 여겼고 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남편이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는 게 정말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엄마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노후 자금으로 부지런히 모으던 것을 빌려주시기로 한 거죠. 남편은 울면서 엄마에게 감사했고 이후로도 엄마에게 정말 아들처럼 더 잘했어요. 그런 남편과 내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조금 어색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숙생 오빠들과 한 집에 사는 것에 익숙했고 남편도 그런 오빠들 중 한 사람이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이성적 호감을 느끼기는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은 엄마한테 더더욱 아들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니 저 역시 친오빠처럼 여기게 됐던 사람이었으니 말이에요. 때로 엄마가 남편에게 우리 집의 든든한 남자라고 추켰을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닭살이 돋고 손발이 오그라든다며 남자는 무슨 남자냐고 소리를 꽥꽥 지를 정도였어요. 제가 대학생이 된 후로는 제 연애사에 참견도 하고 늦게 다닌다고 뭐라고 하기도 했지만 전 그럴 때마다 진짜 오빠처럼 구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강은수,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까지 어딜 돌아다닌다고 들어오는 거야? 일찍 좀 다녀. 아, 뭐야, 나 몇 시에 들어오는지 감시해? 엄마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오빠가 왜 그래? 야, 엄마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시겠니? 넌 그렇게 엄마 말을 몰라서 언제 철들래? 아, 뭐야, 지금 나 연애한다고 이러는 거야? 아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셔.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도 좀 하고 말이야. 아유, 진짜 적당히 좀 하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오빠 진짜 왜 그래? 가뜩이나 골목도 어두운데 집에 애가 안 들어오고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그런다. 내가 애야? 별 걱정이 다 해 정말. 아주 시험 떨어지면 내 탓이라 그러겠다. 왜? 자신 없어? 벌써부터 핑계거리 만들어주는 거야? 이 바보야. 애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그렇지. 나 시험 떨어지면 전적으로 네 탓이야. 어머, 기가 막혀서. 아이, 오빠 생겼다고 좋아했더니 잔소리까지 똑같이 다 하네 아주. 그럼 오빠가 동생 챙기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일찍 일찍 좀 다녀. 아, 연애 그거 뭐하러 하냐? 얌전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갈 것이지.
별꼴이야 정말. 오빠도 연애할 거 다 했으면서 나보고만 난리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응? 완전히 친남매 분위기 아닌가요? 제 친구 오빠들도 꼭 남편처럼 그렇게 잔소리를 해댄다는 걸 익히 들어서 그런지 저는 남편이 제 귀가 시간을 두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게 딱 오빠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서야 안 거지만 제가 연애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거나 말거나 전 전혀 몰랐고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남편이 제게 고백 비슷한 것을 했을 때도 한 번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정도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 남편도 실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신경이 쓰인다 정도였는데 마침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니 미친 척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하여간 남편도 저도 첫눈에 반했다거나 가슴앓이를 했다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초반에 그 숨 막힐 것 같은 어색함과 오글거림을 극복하고 나니 아주 오랫동안 연인 사이였던 것 같은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오래 알고 지냈고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냈으니 남다른 사이인 건 분명하잖아요. 시작이 어려웠지 한 번 시작되고 나니 우리가 사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란 건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연인으로 만나보니 더 좋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랑 잘 맞는 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그런 남편과 제 관계를 반가워하셨고 말이에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하실지 걱정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사귀기 시작한 지 두어 달이나 지나서야 겨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반응이 너무 미적지근한 거예요. 아유, 엄마 무슨 반응이 그래. 엄마 놀라지도 않아요? 뭐 놀랄 일인가? 젊은 애들끼리 좋아라 지낸다는데 그게 뭐 놀랄 일이야. 아니, 그래도 뭐 좋다 싫다 그런 것도 없고 놀라지도 않고 우린 얼마나 벼르고 별러서 말하는 건데 엄마 반응이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 좋다는 거야. 좋아, 좋지. 그럼. 사실 나는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되기를 바랐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난 아직도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데.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오빠랑 나랑 그냥 남자 여자 사이에 오빠 동생이 어딨니? 으이구. 역시 엄마가 뭘 좀 아시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은수랑 저랑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휴, 원래도 둘이 나보다 더 쿵짝이 잘 맞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불리하잖아. 엄마, 오빠랑 나랑 싸우면 내 편 들어줘야 해. 알죠? 무슨 싸울 생각을 벌써 하니? 그리고 사위사랑 장모라는 말 몰라? 우엑, 무슨 장모, 징그럽게 진짜. 얘는 별게 다 징그럽다 그러네. 그러니까요, 엄마. 은수는 저한테도 징그럽다 소리 잘해요. 얘 괜히 좋으면서 그러는 거야. 홍서방이 이해하게. 넵, 장모님. 아, 근데 난 역시 엄마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엄마, 그래도 되죠? 그래, 나도 그게 더 좋다. 엄마는 저랑 남편의 관계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셨는데 남편과 쿵짝을 맞추면서 좋아하시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엄마한테도 인정을 받는 관계라고 생각하니 그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어쩐지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당장 결혼을 해도 좋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수잘 소리 들을 정도로 꽤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5급 공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론 엄청나게 힘든 시험인 건 잘 알고 있죠. 준비를 꽤 오래 했는데 번번이 너무 아쉽게 떨어지니까 남편도 미련을 못 버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너무 아쉽던데 본인은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1년만 더, 1년만 더 하다 보니 시간이 훅훅 흘렀던 거죠. 늘 1차는 붙었으니 다음 해까지 응시가 가능하잖아요. 그 시절 남편과 제 시간은 2년 단위로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고생을 했으니 늦게라도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더라고요. 남편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렇다고 그 나이에 일반 기업 입사 준비를 다시 하기도 그렇고 오랫동안 고시 준비하던 사람은 기업에서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결국 눈높이를 낮춰 7급 공무원 시험을 생각했는데 일반 공무원보다 군무원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해서 7급 군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응시했는데 응시 첫 해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지 뭐예요. 그럴 거면 진작 그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남편한테 말로 꺼내진 못했지만 말이에요. 하여간 성적이 좋았던 덕분에 국방부 본부로 발령이 났어요. 남편이 합격을 했으니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냐고요? 합격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시험 준비만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는데 결혼 얘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죠. 월급 받아 돈 모아 집 사고 결혼할 생각을 하니 까마득하기만 했지만 괜히 남편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으니 섣불리 어떤 식으로든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저희 엄마셨답니다.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할 셈이야? 그동안은 홍서방 공부하느라 그랬다지만 말이야. 마음 같아서야 당장 데려오고 싶죠. 근데 제가 모아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니 전셋집 하나 없이 은수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우선 직장 생활 좀 하면서 대출 조건이라도 갖추고 나서 생각해 봐야죠.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신혼방 차리고 결혼해서 지내면 어때? 안방 내어줄 테니 말이야. 아유, 엄마는 무슨 안방을 내어준다고 그래요. 그동안 제가 받은 게 얼만데 이젠 저도 제 몫 해야죠. 너무 많이 받았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소리가 어딨어. 여기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서 분가하란 말이야. 왜? 나랑 같이 싫어서 그래? 아이고, 엄마도 참. 제가 이 집에서 산 게 몇 년인데 그러세요.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글쎄, 그런 거라면 더 말할 것도 없어. 난 너희들이랑 살면 더 좋지 뭐. 은수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예쁠 때 웨딩드레스 입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엄마의 제안으로 저희는 결혼해 친정에 신혼방 차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땐 엄마가 더 이상 하숙을 치지 않을 때였거든요. 차마 엄마가 쓰시는 안방을 쓸 수는 없어서 방 2개 벽을 터서 신혼방을 만들었답니다. 도배도 남편이랑 제가 직접 했어요. 옛날 옛적에 엄마가 도배하고 몸살로 며칠이나 알아눕는 걸 보고서도 추억이라며 둘이서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던데요. 그땐 시작하자마자 바로 후회했는데 그래도 나중엔 추억이다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친정에 살면서 돈 모으면 금방 전셋집이라도 장만해서 분가할 줄 알았는데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니 집 장만이라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 사이 아이도 태어났으니 그러면서 저는 일도 그만뒀고 애 밑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걸 절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에서 사는 게 그리 불편할 것도 없었다 보니 얼른 분가해서 나가야지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 오래 살 마음에 드는 집을 장만하자는 생각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집 장만을 해서 친정에서 독립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지 뭐예요. 물론 대출 좀 끼긴 했지만 전셋집도 아니고 저희 집을 산 것이었으니 어찌나 감격스럽던지요. 남편과 저, 엄마까지도 그 집을 신혼집이라고 불렀답니다. 저희 부부에게 그 집은 신혼집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신혼처럼 알콩달콩 잘 살자 그런 의미로 신혼집이라고 불렀어요. 신혼집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났어요. 새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이전 주인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집이라 저희는 따로 공사도 안 했거든요. 도배만 했었는데 이번엔 전문가에게 의뢰했답니다. 하여간 그 정도만 해도 새집 느낌 나고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인테리어도 유행이 있어서 조금 지나면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것 같던데 저희 집은 크게 유행 안 타는 심플한 스타일이기도 했고 제 취향도 잘 맞았으니 다행이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 그 집이 얼마나 소중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쓸고 닦고 힘든 줄도 모르고 청소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청소를 그렇게 하는데도 묵은 때는 왜 그렇게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앞두고 대청소를 한번 해야겠다고 맘먹고 있었는데 엄마랑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도와주러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죄송스럽긴 했지만 엄마가 도와주신다니 든든했죠. 그렇게 엄마랑 오랜만에 수다도 떨어가며 대청소를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예, 은수야. 홍서방 서재 청소도 해야지. 어? 아, 엄마, 거긴 그냥 드세요. 서재는 늘 홍서방 자기가 한다 그래서 평소에도 내가 청소 안 해요. 홍서방이 무슨 청소를 제대로 할 줄이나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대충이라도 해주겠다고 해도 굳이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고. 뭐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내가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니까 엄마도 그냥 두세요. 어이구, 아무리 그래도 이 방 하나만 안 하고 두면 찜찜하지. 명색이 대청소인데 말이야. 어디 한번 들어가 보기나 하자. 뭐 대단한 것도 없구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다니. 괜히 내가 다 서운하네. 사실 저도 처음에 남편이 서재에 제가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눈치를 보였을 땐 서운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남편만의 공간이 없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이리저리 치일 거잖아요. 가뜩이나 계급사회라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자들도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니까 그렇게 제 나름으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서재에 들어가면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말이에요. 늘 저보단 남편 편을 많이 들어주시는 엄마가 모처럼 제 편을 들어주시는 듯 말씀하셔서 기분이 좋을 법도 하지만 괜히 엄마까지 서운하게 했나 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여간 엄마는 좀 빈정이 상하셨는지 입을 삐죽거리시며 여기저기 살펴보시면서 서랍도 이것저것 막 열어보고 그러시길래 저는 괜히 그러지 마시라고 말리느라 진땀 뺐죠. 그러다 엄마가 이게 뭐냐 하며 웬 선물 상자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목걸이 케이스였어요. 아, 뭐야? 어머, 이거 목걸이 아니야? 아니, 이런 게 왜 거기 들어있지? 뭐긴 뭐야. 아, 딱 보니까 넣어주려고 산 거겠지. 얘, 딱 봐도 이거 새 거 같잖아. 어머, 그런가? 하긴 곧 결혼기념일이긴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꺼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모르긴 뭘 몰라. 이왕 보게 된 거 얼른 열어봐. 아유, 그래도 되려나. 아이, 몰라, 몰라. 안 열어보는 것도 말 안 되지 뭐. 어머머머, 세상에. 얘 이거 다이아 아냐? 아닌가? 모조 다이아? 뭐 그런 건가? 어디? 엄마, 어머머, 이거 진짜 다이아 같은데? 결혼 반지 살 때 하도 보러 다녀서 나 이 정도 구분은 할 줄 안다고. 아니, 근데 진짜 다이아? 돈 없다고 앓는 소리 하더니. 이거 산다고 큰 돈 써서 돈 없다 그랬나 보지. 얘, 모르는 척하고 홍서방 용돈 좀 올려줘라. 아이, 무슨 수당이니 보니 딴 주머니 차기 딱 좋다고 다른 와이프들이 다 그러던데 뭐. 그런 거야? 아이, 그래도 그런 거 모아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다이아 목걸이 다 사고. 역시 우리 홍서방이야. 아이고, 정말로 사위사랑 어디 안 가지? 누가 말려? 얘, 너 선물 받으면 아주 화들짝 놀라는 척 잘할 수 있지? 거 김새기 하지 말고 큰돈 쓴 보람 느끼게 해줘라. 그러게, 그래야겠네. 엄마, 나 거울 보고 연습이라도 해야 할까 봐. 살다 보면 자잘하게 심정 상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저도 그즈음 남편에게 좀 서운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다이아 목걸이를 보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마음들이 싹 풀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반짝이는 보석 같은 걸 딱히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 이해 안 된다던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 웬걸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다이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기념을 앞두고 이런 선물을 미리 준비해줬다는 그 마음이 고마운 거긴 한데 그래도 다이아식이나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심장이 더 두근두근하는 건 있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한 거라는 걸 깨달으면 좀 허무하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저녁 준비하는데 콧노래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야근도 자꾸 좀 무심해진 것 같아서 얄미웠는데 그래서 저녁 밥상 차려주는 것도 더 약 오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 전만 해도 그랬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웃겼지 뭐예요. 저녁상에 그렇게 힘을 줬는데 남편이 그걸 안 알아줘도 하나도 안 서운하고 저녁 때 운동하러 나간다고 해도 안 서운했어요. 사실 평소에도 남편이 저녁 때 혼자서 산책도 하고 그런다고 자주 나가는데 저는 그런 시간에 저랑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늘 서운했는데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다이아 목걸이가 참 대단하다 싶더라니까요. 그런 기분은 하룻밤 자고 나도 가시질 않았어요. 과장 조금 보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먼저 들었을 정도예요. 좀 심한가요? 아닌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이아 목걸이 그게 꿈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 깨는 동안 꿈이 아니었구나. 인지하고는 또 혼자 설렜네요. 아직 결혼기념일까지 날짜가 남았는데 이미 본 거 말하고 일찍 받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좀 심하다, 은수야. 그러면서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잡생각 안 나게 하는데 집안일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 싹 다 끌어모아서 버리러 내려갔답니다. 가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여전히 한껏 들떠서는 말이에요. 재활용 쓰레기장에 누가 있길래 일단 또 인사를 하고 보니 옆집 세댁이 아니겠어요. 사실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기 십상인데 그래도 옆집 세댁도 전업주부라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나올 때 마주치곤 해요. 제가 이사 간 날 이사 떡을 돌리면서 인사는 나눴던 사이라 얼굴은 알고 있었고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또래도 아니고 저보다 많이 어린데다 그리 살가운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막 친해지려고 하진 않았어요. 괜히 주책 맞은 옆집 아줌마 되기는 싫거든요. 적당히 거리 유지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죠 뭐. 그래서 내가 또 너무 친한 척했나 그러면서 눈치를 슬쩍 살피는데 가져간 재활용 쓰레기 다 쏟을 뻔했습니다. 옆집 세댁이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 떠올렸던 남편 서재 서랍에 고이 모셔진 그 다이아 목걸이랑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 목걸이라고 뱉어버리고는 당황해서 너무 예쁘다며 말끝을 흐렸지 뭐예요. 그 뒤로 남편한테 선물 받은 거냐 어쩌고 하면서 수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제가 그렇게 주절주절 여러 말을 하며 물어봤는데 그 세댁은 그냥 예뻐서 자기가 하나 샀다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니 그래도 제가 목걸이 예쁘다고 그렇게 여러 말을 했으면 최소한 그러냐 고맙다 정도는 대꾸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생각하니 괘씸하네요. 하여간 그땐 그런 생각도 안 들었고 그저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 몸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 남편 서재 서랍에 있던 목걸이를 옆집 여자가 하고 나타났다면 여러분이라면 제가 했던 그런 상상을 안 하시겠어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허겁지겁 집으로 가서 남편 서재 서랍부터 열어봤는데 없었어요. 그 목걸이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온몸에 힘이 탁 풀려서 소파에 쓰러지듯 걸터 앉았는데 그때부터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죠. 온갖 상상을 다 하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리자 싶어 벌떡 일어나 찬물 한 잔 벌컥벌컥 마시고 일단 이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마음을 좀 다독였어요. 현실 부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뭔가 확실한 증거 같은 걸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생각을 하다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던 택배가 없어졌다며 CCTV 화면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CCTV 열람이 쉽지 않은데 사정사정을 했고 돌려보니 남편이 옆집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버젓이 들어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하고 나니 오히려 담담했던 것 같아요. 다시 집으로 올라와서 거실에 놓여있는 가족 사진을 보니까 배신감이 확 몰려오더군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액자를 던질 뻔했어요. 그렇게 또 한참을 부들부들 거리다가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 족쳐야 하는지 전투력이 차오르는 거예요. 가만둘 순 없잖아요. 처음에 바로 떠올랐던 건 흥신소 같은데 의뢰라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뭐 그런 곳을 아는 데가 있을 리도 없고 인터넷 검색까지 했지만 막상 전화를 하려니 좀 망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좀 찜찜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무섭다는 건 너무 비쌀까봐 무서웠던 거지 깡패나 조폭 같은 사람들일까봐 무서웠던 건 아니랍니다. 하여간 망설여져서 또 잠시 멍 때리고 있는데 남편 놈이 굳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오자고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두 곳을 두고 고민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 집을 고집했어요. 애초에 처음 매물을 발견한 것도 남편이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집에 이사를 온 후 옆집 세댁이랑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애초에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여서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CCTV에서도 봤듯이 남편이 옆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걸 보면 한두 번 그랬다는 게 아닌데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관계가 됐겠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옆집 세댁 남편이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주로 이른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몇 번이나 마주쳤거든요. 처음엔 무슨 술을 아침까지 마시고 들어오나 싶었어요. 하도 초췌한 몰골로 들어오길래요. 근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바람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 밤 근무하고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늘 아침까지 술 먹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좀 민망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옆집 남편이 저녁에 집에 없을 때가 많고 그 시간대를 노려 옆집에서 미래를 즐기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제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고 산책 다녀온다고 했던 거 그런 게 다 사실은 옆집에 가는 거였던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간땡이가 크다 싶었는데 또 가만 생각하니 이것들처럼 같은 아파트, 그것도 같은 출입구를 쓰는 바로 옆집에 살면서 드나들며 그 짓거리를 하면 흥신소 의뢰를 하더라도 별로 찍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일단 옆집에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는데 특별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음식 나눠주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제 남편이랑 노란 안녕 먹으라고 음식 만들어 가긴 싫고 차라리 돈을 쓰자 싶어서 떡집에서 떡 좀 사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죠. 저 세댁, 나 옆집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 누가 떡을 좀 갖다 줬는데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우리 집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 누가 떡을 그렇게 잘 먹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냉동실 넣기는 아까워서 관리사무소에도 갖다 드렸는데 그러고도 많은 것 같아서 좀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요. 어머머, 근데 어쩜 현관이 뭐가 이렇게 예뻐? 너무 예쁘네요. 젊은 사람들은 인테리어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구경 좀 해도 돼요? 네? 아, 그게 괜찮아요. 우리 집도 늘 너저분해요. 다 이해하지 뭐. 아유,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저 실례 좀 할게요. 당연히 옆집 세대 그 여자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모르겠고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정색하며 내치지는 못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차 한 잔 내어주며 마주 앉더라고요. 평소 교류가 많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그날 자세히 보니 꾸미는 걸 꽤나 좋아하는 여자인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도 잘 차려 입었고 제 남편이 준 그 다이아 목걸이도 하고 있고 말이죠. 어머머, 사람이 예뻐서 그러나 옷도 예쁘고 집도 예쁘고 예쁜 사람은 예쁜 걸 잘도 고르나 봐. 아, 뭘요? 뭐 그냥 집에서 대충 입는 건데 뭘 그러세요? 대충 입는 게 이 정도면 차려입으면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전 집에서도 후줄근하게 있는 건 싫더라고요. 어머, 그러셨구나. 친정엄마가 굉장히 멋쟁이셨나 봐.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다 했더니 비결은 조기 교육이었네. 저희 엄만 지금도 엄청 고우세요. 뭐 고생도 안 하셨고 관리도 받고 그러니까 그러신 거겠지만 자기 관리를 워낙 잘하세요. 저도 그렇게 늙고 싶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요. 새댁은 더 예쁘게 나이 들 것 같은데 뭘. 전업주부라고 다 푹 퍼진 아줌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유만 있으면 전업주부들이 더 잘 가꾸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방심하게 하려고 예쁘다며 좀 띄워줬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서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는 거 있죠. 은근슬쩍 친정이 꽤 사는 듯이 흘리는 것도 그렇고 다이아 목걸이를 지 돈 주고 그냥 예뻐서 샀다는 둥 엄청 여유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것도 그렇지만 지도 전업주부면서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발언도 하니까 더 짜증나더라고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그 집까지 밀고 들어간 목적이 있으니 참아야 한다 하면서 억지로 웃느라고 입가에 경련이 올 것 같았어요. 내 남편 내연녀라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정말 가지가지 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슬슬 한계에 이르려고 하는데 드디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길래 재빨리 미리 준비해 간 몰래 카메라를 거실에 설치했어요. 이야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계속 곁눈질을 하며 어디에 숨겨두면 좋을지 찾아보고 있었던 덕분에 순식간에 설치를 할 수 있었죠.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안방에 설치하고 싶었는데 새댁이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럴 수는 없었어요. 목적 달성했으니 전 바로 나왔어요. 그 소리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래카메라 설치하는 거 불법 아니냐고요? 불법 맞아요. 그럼 어차피 그렇게 증거 확보한다고 애써봤자 법적 효력도 없지 않냐고요. 그것도 맞아요. 효력 없어요. 저도 다 알고 한 일이에요. 까딱 잘못하다 걸리기라도 하면 사생활 침해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공공장소에 나오질 않으니 확실한 불륜 증거를 확보할 길이 없잖아요. 그 증거가 왜 필요하냐고 또 물어보시겠죠? 다 쓸 데가 있었고 생각하는 게 있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확보한 증거를 들고 옆집 새댁 남편을 만나 폭로할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그것도 자기가 일하러 간 사이에 자기 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데 빡 돌지 않겠어요? 하나보단 둘이 낫다고, 어떻게든 둘이 머리 맞대고 그것들 나락 보낼 합법적 증거를 확보할 작정이었어요. 게다가 옆집 새댁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단가택 침입이나 그런 거에도 안 걸릴 테고 일단 옆집 남편을 만나서 같이 변호사를 만나든 흥신소에 의뢰를 하든 그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줍잖게 말을 꺼냈다가는 믿지도 않고 괜히 역효과만 얻을 수도 있으니 확실한 증거를 들고 만나려고 했죠.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만난 거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란 사람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제가 가져간 증거를 볼 생각도 안 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게 또 그런 짓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옆집 새댁은 이게 처음도 아닌 겁니다. 바람 피우다 걸려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사는 거였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옆집 남자는 한동안 정신없이 화를 내더니 이내 진정을 하고 아주 능숙하게 일 처리를 주도했어요. 역시 유경험자라 그런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혼자인 것보단 낫겠지 했는데 완전 든든하게 의지가 됐지 뭐예요. 옆집 남자의 계획은 이랬어요. 옆집 남자 야간 근무가 예정된 날 저와 미리 연락해서 제 남편이 집에 없는 걸 확인 후 자기 집에 쳐들어가자는 거죠. 불륜 자체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불륜만을 근거로 경찰 대동해서 쳐들어가고 그런 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함께 들어가서 추가 목격자로 증인이 되기로 하고 옆집 남자와 저는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진, 영상 등을 찍어대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옆집 남자 자기 소유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촬영하는 것이니 합법적으로 수집된 법적 효력이 있는 빼도 박도 못할 불륜 증거가 되는 거죠.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은 며칠 안에 바로 만들어졌고 저희는 계획대로 쳐들어간 거예요. 현장을 들키자 그 두 것들 태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제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무슨 짓이냐. 어쩌고 센 척하며 이런다고 겁낼 줄 아냐. 이혼하면 그만이다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확 달려들어서 때리고 잡아뜯고 닥치는 대로 하고 싶었는데 옆집 남자가 저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들어가서 눈 돌아가더라도 절대 흥분해서 물리적인 뭔가를 행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럼 불리해지니까 그런 빌미를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정신교육 엄청 시켜줬어요. 그러니 어째요? 참아야죠. 근데 옆집 세댁은 태도가 정반대인 거예요. 지 남편한테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용서해줘.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아유, 이걸 확 그냥. 너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했다. 알지? 그게 이번엔 그때랑은 달라. 그냥 잠깐.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잠깐? 야, 2년 반이 잠깐이냐? 2년 반? 이것들이 진짜? 얘가 잠깐 만난 상대라고 하니까 화나니? 너 지금 그게 화가 나? 정신 차려 인간아. 여보, 아니야. 2년 반은 무슨 절대 그 정도 아니야. 지금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냐? 그래서 얼마나 만났다는 건데? 한 1년쯤 됐나? 아니다. 그만큼도 안 됐을 거야. 얼마 안 됐어. 진짜야, 자기야. 1년이 짧냐?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이미 양다리였구만. 아유, 진짜. 뭐? 양다리? 양다리? 너희 집 자주 비니까 가까이 이사와서 더 자주 만나자더니 바람 피우다 걸려서 갇혀있다시피 한 거였냐? 아우, 기가 막혀서. 지금 기가 막히다 그랬니? 당신이 기가 막힐 게 뭔데? 바람 피우는 년이 이사 오라 그런다고 바로 옆집으로 이사 와서 틈만 나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짓거리한 네가 그게 할 소리야? 정말 기막혀서 더 들어주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불륜을 저지른 지 2년 반도 넘은 사이로 이미 전적이 있어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인 옆집 세댁이 머리 써서 이사 오라고 한 건데 그걸 또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거잖아요. 진실을 알게 된 제 남편은 옆집 세댁이 지 남편한테 빌고 있는 꼴을 보고 화를 내더니 결국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게다가 알고 보니 옆집 세댁은 완전 개털이래요. 친정이 잘 나가는 척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그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제 남편한테도 그런 식으로 흘린 것 같던데 완전 허언증 수준이지 뭐예요. 제 남편은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 더 좋겠다 싶었던 모양이죠. 기가 찰 일입니다. 남편 놈은 이제 와서 모든 사실을 알고 저한테 매달리는데 제가 그거를 받아줄 리가 있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며 매달리거나 말거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줄 생각은 전혀 없고 바로 이혼 소송 시작했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가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해서 이가 바득바득 갈려요. 하숙비 낼 형편도 안 되는 남편에게 돈 한 푼 안 받고 지내게 해준 게 몇 년이며 그 등록금 빌려준 것도 말이에요. 드디어 월급 받아가며 갚게 됐을 때 저희가 결혼했잖아요. 집 살 돈 모을 때까지 친정 신세지며 살았는데 저희 엄마가 그 돈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도 흐지부지 됐었죠. 엄마 노후 자금이었던 돈인 만큼 엄마 노후는 남편이 책임지겠다 했었는데
그런 마음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건지 허망하기만 하네요. 허망한 건 허망한 거고 이혼할 때만큼은 제 몫 확실하게 챙길 작정으로 소송에 임했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제가 원하던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양육비 책정도 비교적 잘 받고 이혼했죠. 옆집 남자도 한 번은 어찌어찌 넘어갔지만 두 번은 못 봐준다며 이혼 소송했고 옆집 세댁은 개털돼서 이혼당했다고 해요. 원래 개털이었지만 이젠 빚까지 지게 된 거겠죠. 저 역시 상간녀 소송을 했으니 제게 줘야 하는 위자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돈 몇 푼으로 갚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 여자가 알까요? 그러니 돈으로라도 고통받게 하고 싶어요. 그 여자도 그 여자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놈이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이제 더 실망할 것도 없다 싶었는데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니 정말 더 싫었어요. 여보,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내가 더 아무 말도 안 할게. 당신 화나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 그런 거라도 챙기고 싶을 거야. 그래, 이해해. 이해 같은 소리 하네. 아무리 매달려도 내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면서 뭐? 이해? 됐고, 난 그딴 이해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할 얘기도 없어. 여보. 잠시만. 그게 당신 혹시 우리 본부에 투서 같은 거 넣고 그러진 않을 거지? 어? 기가 막혀서 내가 그딴 걸 하든 말든 너한테 보고해야 하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군대라는 조직에서 그런 건 치명적이라고. 아이고, 그걸 잘하는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질렀니? 내가 꽃뱀한테 잘못 걸려서 실수한 건데 그걸로 당신한테 이혼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단 말이야. 근데 회사에서까지 내 입지가 흔들리면 나 정말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어쩌라고, 꽃뱀? 그렇게 표현하면 뭐가 좀 낫니? 그게 사실이야. 난 억울하다고. 우리 조직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내가 그래도 잘 되는 게 양육비도 그렇고 당신한테도 나쁠 거 없잖아. 고양이 지 생각하네. 네가 빈털터리로 쫓겨난다고 해도 양육비는 받아낼 테니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투서를 넣든 말든 그것도 내 마음이야. 참나, 도덕성도 능력이지? 여보, 그러지 마. 그 개망신으로 어쩌라는 거야. 더 이상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좀 닥쳐줄래? 그딴 걸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사실 투서 같은 걸 넣을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이러고 나오니까 오기가 생겨서라도 꼭 넣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군무원도 그렇고 군인들이 여자 문제를 덜어 일으키던데 부인들이 투서 넣고 난리가 난 게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 걸 두고 군무원이나 군인들이 은근히 세상 물정 모른다느니 특히 여자 문제에 있어서 어리숙하고 순진하다느니 하면서 두둔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어이없는 말도 없을 거예요. 하여간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투서를 넣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벌벌 떨면서 제발 그렇게 많은 하지 말아달라고 비는 남편놈 꼴 보기 싫어서라도 보란 듯이 투서를 넣었죠. 근데 예정되어 있던 승진이 취소되는 정도로 미미한 징계에 그치더라고요. 말로만 치명적이네 어쩌네 했지 뭐가 이러냐 싶을 정도로 별일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서 좀 허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동료 와이프들이 다 들고 일어나 준 거예요. 다들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이게 징계냐 파리 안으로 굽는 거냐 이런 식이면 청와대 청원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아주 분개하며 투서를 넣어줬어요. 그렇게 여럿이 들고 일어나니 그 조직에서도 어쩔 수 없었는지 남편은 강등 조치, 앞으로의 승진 제한, 감봉 등 해고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센 징계를 받게 됐어요. 솔직히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제 전 남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같은 것에는 관심 끄고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저보다도 더 헌신했던 저희 엄마는 제가 더 상처받을 것을 염려하셨는지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엄마의 그런 마음을 제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엄마 모시고 딸도 데리고 3대가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이랍니다. 제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인 만큼 즐겁고 의미 있게 의미를 다지고 싶어요. 또 엄마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아직 어려도 눈치가 빤한 딸내미도 위로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위로도 물론 크지만 때로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제 얘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네요. 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 힘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 거예요.